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의 선제검사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부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러시아 백신이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백신이 넉넉하지 않다며 해외 백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효력을 높이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이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독일은 24일부터 야간 통금 재봉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서며 하루 발생 기준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방역에 취약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21일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대 중반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수도권과 호남, 경남권에서 확진자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전국적 유행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접종 역량과 백신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 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에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외교부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에서 혈전 발생 등 이상 반응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 국가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 중인 러시아 등 12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공문 발송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해외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정보와 이상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죠. 학원가에선 이미 지키고 있는 지침이라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더욱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수강생 250여 명이 다니는 서울 목동의 한 수학학원. 구청 직원이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학교와 학원발 감염이 늘어나면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관리자 지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한창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은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학생들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도 섭취 금지. 하루 3차례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는지도 살핍니다. 한 칸씩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네. 학교와 학원이 모인 서울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전국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3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역 수칙에 익숙해진 학원들. 집중 방역 기간이라 해도 지침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느슨해진 부분을 다잡을 수 있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학원 자체에서는 그 이상의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날씨도 더워지고 아이들도 학교를 막 등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드려서 좀 경각심을 갖고 최근 학교와 학원 곳곳에서 나오는 감염으로 자녀를 보내면서도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철저한 방역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보낼 때 걱정이 많이 됐는데 3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총연합회는
대형 학원보다 중소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집중 방역 기관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꾸린 자체 방역단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 충격이 기혼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 핵심 노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의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4만 1,000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의 남성 취업자는 3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미혼 여성과 남성 간 고용 충격의 격차는 미미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혼 여성의 고용 충격이 집중됐고 이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인천과 사이판을 통하는 하늘길이 1년 2개월 만에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이판 노선 주 1회 운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노선 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 28일부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사이판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현재 사이판 직항 노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운항 재개가 양국 간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 것이 아니어서 사이판에 입국하면 5일간 정부 시설에 의무 격리를 해야 하고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항이 다음 달에는 훨씬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보면 7개 국적 항공사가 다음 달 예정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항 편수는 모두 56편으로 이번 달 19편의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허용됐던 국제관광비행이 김포와 김해, 대구공항에서도 허용되면서 전체 운항 편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해외 여행객과 같은 면세 혜택으로 국제관광비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이었죠.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혈전과의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접종 중단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유럽의약품청은 비슷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혈전 발생 가능성은 인정이 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밝힌 취지입니다. 예. 네,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EMA가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특이 혈전 발생 사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걸 부작용 사례로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요, 현지 시각으로 20일이었죠. 얀센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사이에 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이 특정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백신으로 인한 혈전과 혈소판 감소 동반은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생성 논란 때와 비슷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유럽의약품청은요, 얀센 백신 접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발생 즉시 빠른 치료를 해야 하니까 이 주의 깊은 증상들의 사례를 함께 알려줬었는데요. 직접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hortness of breath, chest pain, swelling in the leg, persistent abdominal pain, neurological symptoms, and that includes a severe headache or persistent headache, blurred vision, and skin bruising beyond the site of the injection.
네, 결국 백신과 특이 혈전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보고된 이 얀센 백신과 희귀혈전의 발생률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접종된 사람이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700만 명 가운데 9명에게서 희귀혈전이 발견됐고요.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77만 명 꼴 중 1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00만 명 중 1명은 숨진 셈입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요. 지난 5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2,060만 명이 접종이 됐는데 99명에게서 이 특이 혈전이 보고됐고요. 이 중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은 지금까지 보고된 혈전 사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이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유럽의약품청의 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to stress again that they are very rare and that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ese vaccines are going to prevent death and hospitalization from COVID-19, and COVID-19 has a very high mortality rate in a number of populations as well. So we always have to balance the benefits of a vaccine with the potential risks. 네, 근데 그 매우 희귀하다 혹은 어쨌든 아주 굉장히 드문 사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일반 혈전 발생 빈도와 비교해 보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특이 혈전 사례를 사실 일반적인 혈전이 생기는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단순히 혈전만 생기는 게 아니라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 성분이 줄어드는 이 역설적인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는 희귀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예. 일반적인 이 뇌정맥동 혈전증 발생 위험은 100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생됐을 경우가 100만 명보다 더 적었잖아요. 뭐 네. 77만 명 중에 1명 이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은 높은 거지만 백신으로 인한 혈전 발생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고요. 기존 이 뇌정맥동 혈전증과 비교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약이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혈전이 생기는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환자 대부분이 여성인 거를 감안해서 피임약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한 2,000명 중 1명 정도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는 앞서 설명했던 이 백신 접종자의 특이 혈전 사례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피임약 처방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백신 접종 역시 접종이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알렉스 스피로폴스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혈전 전문가인데요. 자신이 혈전 전문가로서 이 한 30년 정도 일을 해보았지만 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많은 심각한 혈전을 일으키는 질병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예, 그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5명이나 6명 중 1명 정도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발생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기는 혈전과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이 특이 혈전과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유럽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아직 우리나라는 얀센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던 미국에서는 이제 언제 결론이 나오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얀센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지를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 결론을 당시엔 못 내렸죠. 그래서 2차 회의 날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원래는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이번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 재개를 공고한 만큼
이 미국에서도 나이와 성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제기될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의 얀센 백신 검토 결과까지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얀센 백신의 접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월 첫째 주 이후 최다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감염도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인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 역시 현재 상황을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4번이나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하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상향 없이도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일 기준으로 한 7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 상황은 중환자 병상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700명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700명대도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네. 이 수치면 언제든지 짧은 시간 내에 1000명 이상 또는 2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지금 700명대의 수치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더 앞당긴다던가 여기에서 더 강화된 방역 조치 없이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환자 수 감소 등 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크게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다릅니다. 지금 20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뇌출혈이거든요. 만약에 뇌출혈은 실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혈전증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주요 발생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 이 공무원 사례자는 20대이고 또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그 연관성 규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20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뇌출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물론 20대이기 때문에 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20대나 30대 이하에서는 발생 비율이 극히 낮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성 규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출혈이 만약에 혈소판 감소성을 동반한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인과성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건은 실제로 이 환자분이 혈소판 감소 현상이 발생이 됐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러시아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푸트니크 V는 지난 2월 국제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임상 3상 결과가 실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작년 8월 달에 처음 개발됐을 때까지만 해도 임상 3상을 안 거치고 러시아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하고 유효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임상 3상 결과가 말씀하신 2월 달에 랜싯에 실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건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예방 효과가 91.6%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얘기하기는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효능이 훨씬 더 증가해서 97.6%의 예방률을 보인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요 이 관심을 받게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지난 2월 달에 실렸던 그 임상 3상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각에선 스푸트니크가 랜싯에 실리긴 했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진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논문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실린 결과가 어떤 의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실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부분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논문 내용이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하고 임상 결과하고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이런 희귀혈전증 관련된 이상 반응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발생한 케이스고 러시아 측에서는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희귀혈전증하고 그런 연관성이나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이 러시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의 임상 3상 결과가 실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식약처도 외교부에 스푸트니크 V 관련 안전성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그 각국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국내 도입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입 여부는 별개로 시간을 두고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실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도입을 안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철저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해 미국도 넉넉하지 않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줄 경우 기업들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2일 만에 2억 회 백신 접종을 이뤘다며 100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맞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백신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I'm calling on every employer, large and small, in every state to give employees the time off they need with pay to get vaccinated. And any time they need with pay to recover if they'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fter the shot.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빗발치는 해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백신 효력을 높이는 세 번째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도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외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의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협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효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웨즐렘 튀레지 최고의학 책임자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자사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 3번째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튀레지 책임자는 또 계절성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감염자들에게서 면역 반응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백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짜 백신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러시아 중국산 백신을 만들어 판 일당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가짜 화이자 백신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멕시코 세관에 압수된 가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1000여 개가 넘는 병에는 모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냉동 상자에 음료수를 담은 것처럼 위장해 개인 전용 비행기에 싣고 온두라스로 가져가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백신을 판 적이 없다며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Si usted recibe una oferta de una vacuna contra la COVID-19 y le están pidiendo dinero, no se deje engañar. Es una estafa, es un fraude. 멕시코에서는 또 가짜 백신 주사를 놓던 병원 관계자 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80여 명에게 맹물 주사를 놓고 $1,000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가짜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 유통하려던 사람이 쇠고랑을 쳤습니다. 화이자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짜 백신 병에 담겨 있던 건 주름 개선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식염수를 넣어 만든 가짜 백신 6만여 개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백신 가운데 600개는 홍콩을 거쳐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通过向玉冠峰注射器组合件注入生理盐水加工制作假新冠疫苗，并层层加价销售。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백신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백신 위조뿐 아니라 백신을 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만 갈취하는 사기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적발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코로나19와는 상관도 없는 개 코로나 백신을 사람들이 맞은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칠레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주사를 놓은 수의사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도 거부하다가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레 북부도시 칼라마,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해 9월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가 한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했습니다. 직원들의 대답은 뜻밖에도 수의사로부터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보다 석 달 전에 백신을 맞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개들에게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지난 2019년 처음 발견돼 인체 감염을 일으키며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온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수의사 가운데 한 명은 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s efectivo, yo me inoculé el año pasado y este año con la vacuna no óctuple. Eso es un error.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La verdad es que es muy peligroso. Hay estudios que dicen que los efectos pueden ser locales, irritación por los medicamentos que trae, o sistémicos, pero no hemos hecho un estudio de qué pasa inoculando vacunas caninas a personas porque sería antiético. 지역 보건당국은 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9,200달러와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의사들이 이에 불복해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야간 통금 등 재봉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위대 수천여 명이 의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여는 등 재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베를린 연방의회 부근 도로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강화 조치를 반대하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Die wissen sich nicht mehr zu helfen. Es ist ja immer jeden Tag was anderes. Einer sagt Hü, der andere sagt Hot. Die wissen sich ja gar nicht mehr zu helfen.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연방 하원은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중앙 정부가 주정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통행 금지와 경제 활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식료품과 약국 등 필수 업종 외의 다른 상점에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예약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의 등교 금지 조치도 중앙정부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Das gesamte Gesundheitssystem überlastet ist. Wir sind in einer Situation, wo zu viele Menschen krank werden und wo zu viele Menschen sterben. Und deswegen ist es notwendig, dass wir hier und heute handeln.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독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봉쇄 강화 조치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21일 하루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4천여 명 발생해 누적 1,593만여 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 31만여 명은 특정 국가의 하루 발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데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 1월 8일 미국의 3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와 뉴델리에서 신규 발생이 많아 각각 6만 7천여 명, 2만 4천여 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탄화 교소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해 반도체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센터 방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연기관 차에는 반도체가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그 5배인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예,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반도체 전반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탄화교소, 전력 반도체, 즉 SiC 전력 반도체는 품귀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좀 빨리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도체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무려 98% 정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 반도체는 전기차에서 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데 이 중요한 부품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매진하고 있는 연구도 이와 관련한 부분이라고요? 예, 저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그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력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변환할 때 필수적인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는 전압이 낮은 직류 형태로 전류를 공급합니다. 예. 하지만 자동차는 바퀴를 움직이려면 모터로 바퀴를 움직여야 되고 모터는 교류 형태로 전기가 공급돼야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인버터라고 불리는 전력 변환 장치가 사용되고 이 인버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터리는 기존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연료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전력 반도체로 만들어진 인버터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력을 변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이제 일종의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력 손실은 전력 반도체 소재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대부분이 또 열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여서 열 발생을 줄이고 발생할 열을 또 잘 빼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소재의 특성이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SiC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터에 전력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전력 배터리가 하는데, 전력 반도체가 하는데 이 SiC라는 소재로 전력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SiC를 활용하면 얼마나 효율이 올라가나요? 전기차의 SiC 전력 반도체를 활용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좋아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력 변환 장치 자체의 손실을 한 5%, 6% 정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냉각 장치의 최소화,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의 크기, 무게, 부피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합친다면 최대 10% 정도까지 연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최근 모델에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SiC 반도체를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회사 최근 모델에도 SiC가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정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차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가 전력 손실도 낮고 또 효율도 높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야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상품화했을 정도로 이 설계나 공정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략 기술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네. 지금 현재 소수의 선진국 기업들만 독점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SiC 전력 반도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게까지 녹록지는 않은 상태고요.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서 SiC 전력 반도체의 가격 문제, 그다음 대량 생산 문제, 상용화 등 아직 해결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SiC 전력 반도체는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새로운 물질을 사용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산화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저는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왜 차량용 반도체는 못 만드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군요. 자, 요즘은 차량용 반도체가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산화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소재 국산화 노력이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 중에서는 첨단에 해당되는 트렌치 구조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네. 트렌치 구조라고 하면은 반도체 칩 가운데 이제 골을 파서 만든 형태고요. 기존에는 이제 평판형 구조인데 평판형 구조는 전류가 수평으로 흐른 다음 다시 수직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고 트렌치는 바로 수직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어서 그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단위 면적에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그 어떤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소자를 만들 때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 반도체라고 하면 같은 웨이퍼에서 많은 개수의 칩을 만들어내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저희들이 만든 소자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도 세계적으로도 1위가 되던 그런 가능성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3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거라면서요? 예, 지금 상용화를 한 나라는 이제 독일과 일본이 유일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면은 세계에서 3번째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쾌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쉽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연구를 20년간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저희들이 SiC 반도체를 제작할 수가 없어서 작은 실험실 단위에서부터 저희 모든 공정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 또 소재 자체가 실리콘하고 달라가지고 완벽한 물질이 아니어서 소재를 분석하는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소재를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 후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오래 시간이 걸려서 성과를 내게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소재 분석 기술부터 공정 장비, 공정 기술, 소재 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파이어니어라고 하잖아요. 네, 개척자로서 정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언급을 드렸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전문 생산 업체에 지금 기술 이전을 해서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트렌치 구조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모스펫이라고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에 개발한 게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모스펫 기술인데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서 이를 위한 측정이나 분석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 기술 패키지를 지금 전문 업체에 기술을 이전을 했고요. 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단순한 단계적인 그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장비 구축이나 양산화 라인 구축 그리고 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동안 지금 100%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시키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네. SiC 전력 반도체가 빨리 상용화되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향후 포부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희는 현재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소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지금 미래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전력 소재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후보로 생각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소재를 이용한 전력 소재인데 다이아몬드야말로 최고의 소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전력 반도체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경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전력 반도체 네.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그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그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예. 네. 전력 반도체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사실상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렇게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있으니까 전력 반도체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만 거기에 노력을 좀 경주한다면은 전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이렇게 세계 1위가 됐든 2위 수준이 됐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 되는 날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방욱전력반도체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중 소프트 로봇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팀은 종이처럼 얇고 부드러운 소재 안에 금속선을 육각형 형태로 넣어 나뭇잎 모양의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뭇잎 로봇 한쪽에 전기를 공급하면 열이 발생하고 기체가 생성돼 로봇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프트 로봇의 크기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만큼 로봇을 해양 기름 유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먼 거리에서도 물체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물의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센서와 촉각 정보를 감각으로 바꾸는 장치 등을 이용해 최대 15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금속과 플라스틱 등 재료마다 다른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국내에 있는 반려동물을 외국에서 쓰다듬으며 털의 부드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는 사람은 파킨슨병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펜실베니아대 연구팀은 남성 2만 6천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몽유병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의 렘수면 행동장애를 앓는 경우 파킨슨병 위험은 6배, 렘수면 행동장애와 몽유병을 동시에 앓는 사람은 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뇌기능장애가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은행 앱보다 핀테크 앱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앱 분석 업체 앱애니의 분석 내용을 보면 지난해 상위 5개 앱 기준 국내 핀테크 앱의 월 평균 접속 횟수는 은행 앱보다 8.9배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핀테크 앱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총 사용 시간이 5,480만 분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과학관 체험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과학 캠프가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지역 아동센터 5곳과 특수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나눔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소프트웨어 관련 체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며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례없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전기차 시대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량용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